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거기엔 여자가 끼어야 하지. 제 5탄 처리 모든 스트레스 걱정 번뇌 처리. 네, 오늘도 명상에 대한 결과를 얘기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평소와 같이 명상을 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나타날까 상당한 기대감 속에서 명상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물론 완성은 됐고 점수는 한 90 될까 말까? 비 와서 그런가 흐려 아주 좀 흐렸습니다. 좀 약했죠. 뭐 오늘 명상은 그 정도 되고 비가 와서 또 이제 봄을 또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이가 좀 드시면 감기에도 상당히 큰 고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도 독감이 완쾌되지 않은 것 같은데 빨리 완쾌되기를 마음속 깊이 바랍니다. 물론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뭐 감기는 아니어도 잘잘한 그 통증이 있겠지만 부디 건강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통해서 그동안 약 한 10여 년 됐는데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것 또는 해왔던 것을 하나둘씩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금주, 금연, 금욕, 명상, 외국어, 다이어트,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외국어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외국어 분야 갑골문입니다. 갑골문 아마 들어봤죠? 중국 은어 얘기인데 뭐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이건 분명히 중국 얘기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동이종 얘기다 뭐 그러는 분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갑골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씩 다 알고 있죠. 갑골문에 대해서 뭐 저도 뭐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갑골문에 깊게 한번 관심을 가진 적은 인터넷을 보다가 수년 전 얘기인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인터넷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골문 동물을 보게 됐어요. 근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뭐 어린애가 끄적끄적 장난쳐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을 그려놨는데 무슨 외계인을 그려놓은 건지 무슨 벌레를 그려놓은 건지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단한 문장을 보게 되고 그 갑골문이 모양이 오징어 말려놓은 오징어 모양으로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만족을 못해서 서점에서 책을 구입했어요. 갑골문, 네, 바로 이것입니다.
각곤물 해독, 각곤물 자전을 겸한 이 책인데 두껍죠? 이 책을 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그 사회 시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재미있게 아주 정리를 잘 해놔서 제가 이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쭉 보게 되면 상당히 자세하게 재미있게 아주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죠. 아까 제가 해드렸던 오징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양이 오징어 모양처럼 생겼죠. 이 각골문은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내용이 어떤 현상이나 사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점을 치고 그런 내용인데, 왜 이게 그렇게 유명한가 봤더니 점친 내용이랑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놔고 또 그 점이 잘 맞습니다.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 왕이 이제 사냥을 가기 전에 점치 어떨까 한번 점을 쳐본 거예요. 그 정인, 점친 사람을 정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죠. 이게 맨 처음에 개사일, 이제 이게 날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날짜, 맨 앞에 첫 글자가 지금을 치면 몇 월 며칠 몇 년 몇 해 그런 걸 나타내는 건데, 세 가지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주면, 개사일에 점치고 정인이 묻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재앙이 없겠습니까? 왕은 점치는 결과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에도 역시 재앙의 조짐이 있다. 아마도 점치는 사람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될 것이다. 아마 재앙의 조짐이 있을 것이라고 점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다음날, 점친 다음날 가보일에 대왕께서 나아가 코뿔소를 쫓을 때 소신이 마차를 몰았는데 말이 산모퉁이를 들이받아 대왕이 탄 수레와 부딪혔다. 함께 사냥하던 그 왕자가 수레에 떨어졌다. 재앙이 들어온 거죠. 점친 내용이랑 꽤 맞아서 유명한가 봅니다. 요 세 내용이 다 점친 것인데 다 재앙이 올 것이라고 나왔는데 다 재앙이 왔습니다. 또 하나, 각골문 하면 또 유명한 것이 있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그리고 역시 뭐니뭐해도 상징하는 것은 요 원숭이 옆모습, 원숭이 측면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바로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괴묘일에 점치고 묻습니다. 원숭이에게 제사 지낼까요? 그런 뜻입니다. 윗세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낼까요? 라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빠져가지고 한 두세 번 봤는데, 근데 제가 이 많은 내용들을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언제 다 찾아보나, 그러다가 이것을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바로 여기 여기에 모든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원숭이에게 제사를 지낼까요? 라는 내용을 출발해서 쭉 나와있죠. 여기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때 당시 쌀을 어떻게 표시했으며 보리를 어떻게 표시했고,
자궁은 어떻게 표시했고, 그 다음에 물고기는 어떻게 표시했고, 물고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없을 무자도 있네요. 아주 재밌게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면 이 각고을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저걸 지금 보면 거의 까먹은 게 많아요. 물론 드문드문 생각나는 게 있는데 거의 수년 전 일이라서, 특히 그 점치는 사람, 정인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혹시 예전에 저 당시에 전쟁이 나면 과연 누구를 먼저 죽였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왕일까요? 아니면 장군일까요? 저기 내용에 보면 점치는 사람, 정인을 가장 먼저 죽였다고 합니다. 이 정인이 바로 이 정신세계, 영적 세계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그래서 아예 화근을 없애려고 하는, 그래서 먼저 죽였다고 한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뭐 성직자들님들 보게 되면 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으니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그렇고, 영적 세계라고 하면 또 제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무명이죠. 지난주에 무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며칠 전에 몇 개의 무명에 걸렸습니다. 몇 개의 무명. 그 첫 번째 무명은 성적인 것인데요. 제가 요즘 참 많이 참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웬만해서는 참으려고 합니다. 근데 몸 어디의 한 곳에 혈액이 몰리면서 갑자기 근육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가슴이 떨렸죠. 근데 한참 생각하다가 호흡을 고르게 쉬면서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가벼운 병이나 감기를 앓았을 때 끌끌 앓는 것처럼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라면 무명입니다. 라면 무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가 수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정신적으로나 뭐 약간 살을 빼려고 하는데 거기에 도움이 안 돼서 그렇지, 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요즘 먹고 있는데요.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석가모니 일생 얘기 중에서 돌을 터득하려고 하는 도중에 마라가 나타나서 상당히 귀찮아했다고 하죠. 결국에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어쨌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있다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무명의 세계, 정신적인 세계를 좀 더 심도 깊게 또는 관심을 갖다 보면 아마 싱겁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짜입니다. 짜. 맛이 짜다 할 때 짜 그러죠. 그리고 무엇을 짜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뭘 잘 맞추다, 잘 짜다, 맞추다의 의미도 있죠. 한글어 그 영어 없고요, 한문 없고 오늘 바로 그냥 범어로 들어갑니다. 범어 짜, CA인데 카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짜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짜. 글씨도 참 재밌게 생겼죠. 이것은 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무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변하지 없는 나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변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만트라를 부를 시간입니다. 오늘 만트라는 상당히 유명한 것입니다. 광명진원 또는 대일열애라고 하죠. 오지 중에서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색깔로 치자면 하얀색과 금색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버전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남성적인 풍미가 나는 것인데요. 한번 하겠습니다. 오마모가 와이로짠나 마하무드라 마니 팟마지와라 프라와다야 홈. 오마모가 와이로짠나 마하무드라 마니 팟마지와라 프라와다야 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씩씩하게 아모가 와이로짠나 마하무드라 마니 팟마지와라 프라와다야 아모가 와이로짠나 마하무드라 마니 팟마지와라 프라와다야 아모가 와이로짠나 마하무드라 마니 팟마지와라 프라와다야 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나오죠. 지와라 좋다 할 때 지와라가 하나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되게 한때 많이 불렸던 것 같은데요. 재밌습니다. 옴 아모가 와이로짠나 마하무드라 마니 팟마 지와라 프라와다야 홈인데 발음이 전혀 다릅니다. 들어보면 옴 아보갸베 로샤붕 아까보다 더 많이 한 도마진 바라 하라바라 가야 그러거든요. 요거를 좀 더 리듬에 맞춰서 하면 아보갸베 로샤붕 아까보다 더 많이 한 도마진 바라 하라 빨리 가야 그러거든요. 아보갸베 로샤붕 아까보다 더 많이 한 도마진 바라 하라 빨리 가야 그러거든요. 여기 또 우리나라 발음이랑 또 재밌는 게 많이 있죠. 아까보다 더 많이 한 도가지 하루하루 빨리 가야 해 뭐 이런 식으로 빨리 가야 그런 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빨리 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마보가베 로샤붕 아까보다 더 많이 한 도마진 바리바리 빨리 가양 마보가베 로사붕 아까보다 더 많이 한 도마진 빨리빨리 가야 하야행 마보가베 로샤붕 아까보다 더 많이 한 도마진 바라하라 빨리 가야 아보가베 로샤붕 아까보다 더 많이 한 도마진 바라하라 빨리 가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광명진원은 정말 마음에 들어 합니다. 제가 부르기도 길지도 않고 힘도 있고 정신 집중도 잘 되고 마모가 와이로짠나 마하무드라 마니 팟마지와라 프라와다야 홈 보통 이 버전으로 저는 많이 부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광명진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다라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밤이라고 있습니다. 밤 또는 방 어떤 땐 또 방이라고 하기도 하죠. 밤 오마보갸베 로샤붕 아까보다 너머니 한도 맞은 뭐 이런 식으로 쭉 칼라로 한번 써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조그맣게 써보기도 하고 세로도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만다라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쭉 암송을 한 만트라를 이용해서 쭉 그려봅니다. 이것부터 옴 무니 마하무니 샤카미 소하부터 오늘 지난주에 애온 것까지 사각형 안에 원형 만트라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산스크리트 문자 버머 문자 알파벳인데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보기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아, 이, 우, 에, 오, 르
카, 키야, 가, 쭉 나, 짜. 오늘 못 배운 짜가 여기 있죠. 짜, 카, 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은 그 네모 안에 구조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나도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도 써보고 더 조그맣게 쓸 생각으로 이렇게 프린트를 한번 해보았죠. 근데 이 버머 알파벳을 보게 되면 한 글자 한 글자를 보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를 그린 듯한 느낌도 있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